10년 전 집사람과 저는 30대 중후반 부부였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고 저와는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집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당시 집사람은 4년 대졸에 얼굴도 예쁘고 세련되고 섹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집사람과 9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세상이 다 제 것인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딸아이를 얻고 나서는 집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며 10년 동안 우리 부부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사람은 아이를 낳고서도 가슴도 크고 늘씬하고 정말 예뻤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행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전 몰랐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 아파트 옆집에 이혼남 새끼가 이사온 시기부터 뭔가 제 삶이 뒤엉켰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장동건같이 잘생긴 40대 초반 이혼남이 이사 왔습니다. 복도의 담배꽁초 때문에 몇 번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오가더니 오히려 더 친해졌습니다. 맨날 집사람 하는 말이 옆집 아저씨는 어쨌다, 옆집 아저씨는 어떻더라. 언제부터인가 옆집 이혼남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찌질해 보일까봐 일체 잔소리는 안 했습니다. 제가 집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거의 떠받들다시피 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집사람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존재 자체가 그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면 언젠가부터 집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반바지도 짧아졌고요. 맨살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 싶었습니다. 애엄마가 노출이 심하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떠드는 게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과거에도 가끔 집사람의 육감적인 몸매 때문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여자의 한때 기분이려니 그게 바람의 징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일요일에 집에서 집사람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난생 처음 보는 야한 속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속옷이 야해도 너무 야했습니다. 도저히 주부의 속옷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브레이지어도 이상하게 일부러 작은 것을 사서 한 건지 유방이 꽉 차 보이게 한 것 같았습니다. 전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옆집 남자 새끼가 주말에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반상회에서 들으니 그 남자의 부인이 바람 펴서 저렇게 혼자 되고 애들은 시골에 있다고 동정도 꽤나 얻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새끼는 일요일날 교회도 혼자 가고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제 집사람과 바람이나 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퇴근길에 그 새끼가 아파트 앞에서 혼자 쓰레기 줍는 것도 보고 가끔 만날 때 보면 사람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이 그 새끼한테 가끔 반찬 갖다 줄 때도 별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언젠가부터 집사람이 저와의 잠자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하면서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애 낳고 가슴 늘어지면 안 된다고 모유수유도 거부했고 관리도 잘해서 몸매도 좋고 가슴 모양도 예뻤고 저도 한창 왕성할 때였습니다. 집사람은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에어로빅이니 뭐니 그런 건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깨끗한 놈은 아닙니다. 거래처 회식차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러서 놀다가 걸린 적도 있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술 먹고 노래방 예약 잡는 문자를 실수로 집사람한테 보내서 한동안 절 벌레 취급하기에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빌고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물론 도우미와 잠자리 그런 건 절대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낌새가 이상했지만 집사람도 살면서 한 번쯤 실수할 수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만약에 짐작이 맞다면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점점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제 눈에도 확실히 띄이게 집에서 입는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점점 진해져만 갔습니다. 제가 계속 혼자 고민하자 친구가 방법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집 마루 천장에 작은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는 그냥 반전 드라마?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저보다 덩치 좋은 옆집 남자 새끼를 패 죽이려고 작은 박달나무 몽둥이를 준비했었습니다. 집사람과 불륜이 확인되면 쥐어 패버리고 그냥 감옥 갈 각오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매일 비디오를 틀어봤습니다. 진짜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어느 날 제가 토요일에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비디오에는 어떤 허우대 멀쩡한 개새끼 하나가 저희 집에 슬쩍 들어오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딸은 어느 집에 놀라고 보냈는지 보이지도 않고 집사람이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 보고 아주 둘이서 웃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새끼가
아주 집사람 반바지 입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떠나가질 않더군요. 아주 쉴 새 없이 주무르길래 제발 거기까지만.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 기도와는 다르게 그 손길은 점점 심해지더니 집사람 우도 속으로 손이 들어가서 가슴을 대놓고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집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집사람이 저 새끼를 밀어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요즘은 내가 손이라도 데려가면 그렇게 귀찮아하더니 제발. 마음은 무너졌지만 차라리 거기까지라면 그래 아직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선 집사람의 옷을 다 벗기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힐끗 얼굴을 봤는데 옆집 남자가 아니라 아랫집 사는 딸의 친구인 혜민이 아빠가 아닙니까? 혜민이가 우리 딸 친구라 부모들끼리도 잘 아는데 그 아빠가 나이도 많고 점잖아서 상상도 못했는데 그 와중에 집사람은 혜민 아빠 앞에서 속옷만 입고 몸매 자랑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혜민 아빠 앞에 무릎 꿇고 그 짓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차마 못 보겠어서 울면서 비디오를 껐습니다. 그 개새끼나 학력도 좋고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입니다. 언젠가 그 집 부부랑 같이 식사 후 자기가 엘리트 혜민이네 아빠랑 코드가 맞는다고 주절거렸던 게 생각나며 그때 눈치 못 챈 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 연놈들 영상 인터넷에 올려서 생매장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차마 딸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겠더군요. 그럼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하나 싶어 옥상에 2번이나 올라갔다가 차마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누나에게 딸 좀 맡아달라고 한 후 장인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기니 보여드릴 게 있다고 아무 말 없이 비디오를 틀어드렸습니다. 그 잘난 대졸딸 좋은 회사 사무직 출신이라면서 은근히 무시하던 장인 장모의 표정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울기만 하고 장인어른은 줄담배만 피우더군요. 자식 잘못 키운 죄라고 장모님은 제 손잡고 울고 당신 딸이 한 번 더 그러면 당신이 먼저 약 먹고 죽겠다고 비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틀어져 있는 비디오에 마음 독하게 먹었습니다. 장인 장모 가고 나서 전 집안 가구 하나하나 다 때려 부쉈습니다. 집사람이 집에 와서 그 모습을 보더니 미안하다 한마디 없이 차라리 그냥 이혼하자며 대들었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울면서 빌었어도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매달리기만 했어도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한테 너무 과분했던 집사람 저는 진짜 사랑했으니까요. 저희 가족 망가뜨린 혜민이네가 너무 미워서 진짜 혜민 엄마에게 나쁜 짓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짐승들 욕하면서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할 순 없었습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고 딸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사람이 혜민 아빠와 재결합한 것도 아닙니다. 그 집은 가정을 지켰고 집사람 이야기는 이미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걸레소리 들은 김에 걸레 같은 삶이나 살라고 저주하고 끝냈습니다. 독신이던 누나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키워줬습니다. 전 우리 딸 하나만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노동자직이라 수입도 변변치 않지만 추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으며 일 없는 날은 대리라도 뛰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죄 물질로라도 딸애한테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갈 때 진짜 잘해주리라 마음먹고 잠 안 자고 술 담배 다 끊고 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와도 집에 잠들어 있는 공주 같은 우리 딸 보면 신기하게 피곤함이 싹 가셨습니다. 쌓이는 통장 잔고 보면서 온몸의 고통까지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한테 중신이 들어왔습니다. 섹시가 얼굴도 참하고 통통하고 다 좋은데 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모은 돈도 500만 원 남짓이라고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해서 이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웃음 치면서 사느니 다리를 절어도 마음 저는 것보다 정신 제대로 박힌 여자라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 합치고 다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섹시는 아팠던 제 과거를 보상한 복덩어리였습니다. 누나와 함께 살면서 집안도 더 깨끗해지고 반찬도 풍성해졌습니다. 섹시도 빈손으로 와서 미안한 건지 없는 살림 보태야 한다고 동네 마트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섹시는 뭐든 순종적이라 잠자리 한번 거부한 적 없고 우리는 같이 야동 보고 잘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섹시를 보면서 옛날에 몸매 예쁘고 예쁜 여자 밝혔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외관이 예뻐봐야 다른 남자들도 보면서 치밀릴 거 뻔한데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딸은 사춘기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지 엄마 닮았는지 공부는 곧잘 했습니다. 우리 딸 대학 입학하는 날 동네 사람들에게 술 사면서 실컷 자랑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몰래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꺼이꺼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전 부인연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문자가 한 통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욕은 안 하겠습니다. 전 지금 훨씬 행복하니까요. 차마 지은 죄가 있어서 재결합하자는 말은 못하고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 딸이 커가면서 몰래 지엄마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겐 그야말로 나쁜 년이지만 딸한테는 엄마인데 천륜의 정을 제가 어떻게 끊겠습니까? 예전에 처남도 한번 찾아와 소주 한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니 지 누나는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 차렸다고 했는데 도통 연락이 없다고 헤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상관없는 일이라고 더 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딸을 정말 예뻐했던 착한 처남인데 냉랭한 제 모습에 급하게 가버린 처남도 안 됐지만 제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우리 딸이 성인이 된 며칠 전 아이를 불러놓고 아빠가 이러저러해서 이혼했다. 너한텐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너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을 때 우리 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거 하나로 제 지난 10년간의 고통은 다 끝났습니다. 다 풀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바람난 전 부인도 용서가 됐습니다. 더 좋은 날들은 언제나 앞날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두고 봐라. 이제 난 애들을 위해, 우리 색시를 위해, 누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거다. 내 몸 다 불살라버리고 마지막 불씨까지 다 태워버릴 거다. 우리 가족 행복? 난 그것만 생각하며 살 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하고 통쾌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